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1일 시험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언급하며 키이우의 의사결정 기지가 다음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군 지휘부 시설 등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подбирают цели для пора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러시아는 그동안 키이우에 수차례 공습을 가했지만 정부 핵심 시설들은 방공망 덕분에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신형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으로는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레시니크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다른 무기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핵공격과 같은 위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드론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다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엔 반드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집속탄 등을 이용해 전력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신형 미사일 오레시니크입니다. 헤이즐넛, 즉 개암나무라는 뜻으로 여러 물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전 세계 최신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Добавлю, чт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акой ракете, средств ее перехват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мире нет, не существует. 현재 언론들은 이 미사일에 개별적으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여러 탄두가 장착됐으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불활성 탄두로 타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인 미국산 에이테크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신형 무기를 선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서방을 겨냥해 러시아가 핵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무모한 결정과 행동에 러시아의 대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서방의 미사일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8월에 시험 발사를 하는 등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척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용현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앞서 특사단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무상 지원이 아닌 무기 구입을 타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판매를 적극 요청한 무기는 천궁 요격체계와 국지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비살상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의 장약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살상용 포탄 지원이 어려우면 포탄을 날리는 장약만이라도 팔아달라는 겁니다. 복수의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LIG 넥스원, 한화,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무기 구매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개별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검토 결과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은 전쟁 지역 수출을 제한하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큰 걸로 파악돼 어렵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K방산 수출 호황으로 천궁은 2030년이나 돼야 신규 수출이 가능하고 K9, K2, 천무도 수출할 재고가 없습니다. 특히 전쟁 종결을 공언한 트럼프 미 당선인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독자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 대응은 물론 한미 간 긴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 접견 뒤 북한 파병과 북러 간 무기와 기술 이전 관련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검토 중인 한국 정부를 향해 또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한국은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해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평화를 언급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갈등을 키우기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방송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확전 상황을 우려한다며 취임 전 바이든 정부와 협의할 거라고 말한 데 대해 논평한 겁니다. Сторонников Трампа и тех, кто был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буду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бу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лово «мир» или «мирный план» звучит из ус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йствую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부 성급한 지도자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현실화할 경우 극도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트럼프 2기 안보사령탑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와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대응한 서방의 러시아 영토 내 무기 사용 허용을 가장 큰 확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란의 러시아 지원과 함께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도 우려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방식을 좀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왈츠 내정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제 협상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re need to be discussing is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입장을 취한다면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트럼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성입니다.